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13일이네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아마 제 예상컨대 올해는 우리나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아직 40도까지 된 적 없었거든요. 올해는 아마 틀림없이 대구나 저 남쪽뿐만이 아니고 양평 이쪽 수도권 쪽에서도 40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인도나 또 중국 쪽에서 난리가 났죠. 모두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인류가 다 이거 자초한 길이죠. 사실은 너와 내가 다 만든 일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금 약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상 높아지면 이건 이제 지하에 있는 탄소, 이산화탄소 공기적으로 퍼져 나올 것이고요. 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게 빙하일 때는 하얘하니까 태양빛을 반사했는데, 이젠 그 면적이 줄어드니까 태양의 열기가 그대로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고 대기 중에 흡수가 되어서 대기의 온도를 올리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게 아주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일을 놓아두고 정치가들은 자기 목구멍, 자기 배 불리는 자기네들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정쟁에 날을 새고 있고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요. 이나 또 일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러한 인식들을 좀 가지고, 특히 유럽 쪽에서는 한국보다도 약간 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E100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만 쓰겠다는 것이죠. 화력발전 이런 거 안 되고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조력이나 파력 이런 것들, 수력 이런 것들로만 해야 되고, 그런 것들만 이용해서 물건을 만든 그 제품만을 쓰겠다는 것이 유럽 사람들의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대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태양광 패널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태양광 패널은 또 효율이 낮았어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서 20%를 돌파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풍력 발전의 예를 들면 풍차 굉장히 고장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돌아갑니까? 또 소음도 만만치 않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에너지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의 생활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RE100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라이브를 켠 것은 구강세균 얘기를 하려고 켰는데요. 구강세균은 제가 구강세균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강세균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염소산수를 이용한 구강 세정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구강세균은 모든 인간의 질병의 원인입니다. 뭐 이건 대부분의 질병, 면역계통의 질병, 심지어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이런 것들 다 구강세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지상 과제인데, 그래서 제가 차염소산수를 이용한 구강세정기를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차염소산수가 과연 치아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치아를 많이 좀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가지고 일단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치아를 이렇게 구해왔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을 그래서 오늘 2024년 7월 13일자로 이 무게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염소산수에다가 한 3개월 정도를 놓은 다음에 뭐 무게의 변화, 이 표면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보니까 지금 치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8개의 무게가 13.7g, 13.8g 정도 되네요. 이것을 앞으로 차염소산수에다가 담궈서 한 3개월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구강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모든 질병인데 옛날에는 칸디다가 구강에 있으면 그거는 뭐 정상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칸디다도 물론 제일 유명한 게 알비칸스인데 칸디다 알비칸스 말고도 뭐 글라브라타, 파마타 많습니다. 크루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구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여성의 생식기, 성기에 있던 균인데 사실 뭐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성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구강에 문제가 되고 또 요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두경부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구강암 그런 것의 원인인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눈 뜨자마자 바로 양치부터 하시고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는 답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균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이제 신경치료 하지 말고 임플란트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치아는 발치를 해서 거기다가 틀니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니는 빼서 완벽하게 세척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양치질을 하는 양구질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 책에 눈 뜨자마자 침 삼키기 전에 구강을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식사 전과 후에 양치질, 양구질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앞으로 제가 요거 좀 결과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시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반응, 제가 고압산소 치료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차염소산수와 치아와의 관계도 한 3개월 후쯤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치아에 괜찮다고만 하면
차염산수를 이용한 그 구강세정기, 그것을 개발을 해서 양치질 안 해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아주 작은 거, 휴대용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차염수산수가 치아를 녹인다거나 뭐 구멍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변형을 주면 아마 저의 이러한 계획은 이제 실현 안 되겠죠. 어찌되었거나 여러분들 구강관리 열심히 하셔서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